자, 이번에는 대선 자금 수사로 비화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자, 출국 금지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혐의가 좀 위중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치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포착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뭔가 수사가 이제 진행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뭐 알려지는 바로는 성남 FC 관련한 내용, 그와 더불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뭐 금품 수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추가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측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군요. 자, 뭐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최측근설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한 분은 구속되고 한 분은 출국 금지 당하고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로서는 위기입니다. 김용 부원장처럼 체포나 강제 수사까지 갈까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말씀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진상 실장도 어쨌든 그 수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그럼 이제 증거 인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검찰의 그 발표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강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고 기소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뭐 큰 돈들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고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8억 얼마를 받았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의 주장은 8억 얼마가 넘어갔고 김용이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나가 증명이 돼야 받은 게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김용 부원장한테 넘어갔다는 물적 증거는 없어요. 진술만 배달 있고. 사고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그 유동규 씨까지 간 거는 이모 씨의 메모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거기서 김용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니 검찰 입장에서 이걸 받았다면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면 그러면 그게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재산 증식이나 아파트 구입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해명을 했어요. 본인의 부인이 대기업 다니고 있고 10년차 이상에서 연봉 1억 정도 됐고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산 적은 없고 대출을 일부 받았고 그 부인이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합쳐서 집을 샀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돈을 썼고 예를 들면 그 돈의 8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유 전 본부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 그분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맞지만 돈 전달 장면, 돈이 오가는 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 장면까지 자기가 직접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민용 씨 역할이 이제 중간 돈 전달자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돈 전달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정진상 씨나 뭐 김용 씨 만나서 직접 주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라라고 남욱 변호사가 요청을 했다면 꼭 그렇게 했겠지만 네 앞에서 주는 걸 봐라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못 봤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만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전달되는 것까지는 자기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만나는 것까지는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 일정한 금액을 전달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거를 뭐 김용 전 원장에게 전달하는 장소까지는 함께 동반했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 장면까지 보고 자기는 자리를 떴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달 출소가 예정인 분이 있죠. 남욱 변호사 역시
폭로전에 가세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든 예.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전에 그 얘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지금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검찰의 회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것이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도 그 언론사의 인터뷰 보면 10년 동안 시도를 계속했는데 CR도 먹히지 않더라 그런 네.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동규 본부장도 그 구속되기 전에는 이재명 당시에 도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8개월 동안 계속 뇌물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이게 정치자금으로 바뀐 부분, 예. 이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남욱 변호사도 최근에 와서 유동규 씨와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남욱 변호사도 나오게 되면 아마 유동규 씨와 같은 결의 말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 이제 검찰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수사를 더 압박을 하면서 계속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검찰도 지금 칼을 꺼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최측근까지 갔기 때문에 이 대표 소환도 조만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또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역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하나로 뭉쳐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뭔가 이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법적 공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어떤 균열이 생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는 단일 대우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검찰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서 분열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별로 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흘러가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용 부원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김용 부원장까지 갔다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그러면 대표까지 흘러갔냐 하는 부분도 또 찾아내야 네.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표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균열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단일 대우로 갈까요? 아니면 뭔가 나온다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까? 네. 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상황을 뒤집어서 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럼 이제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네. 것과 관련해서 아마 당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겁니다. 예. 그때 이미 이제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안기로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발 빼고 우리는 이재명과 상관없어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력군인 친노 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당시에 공동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공동전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고 증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소가 된다든지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원을 지난번에 개정해서 그렇죠.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 유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막 나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예. 그러면 그때도 과연 국권이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하는 거죠. 뭐 그때는 기류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사퇴하라 압박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표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증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영, 최진상까지는 일단 이제 수사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두 사람의 태도에 달렸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뭐 우리 선에서 그냥 끝내겠다.
우리가 다 그냥 책임지고 떠안겠다 이렇게 돼서 뭐 다 이거 돈 받아서 제가 썼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실제로 뭐 그와 관련한 물증까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로서도 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연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김용이나 이제 최진상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증거를 도저히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내가 다 떠안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 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대선 자금 쪽으로 이제 이게 흘러간 것들을 뭐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 뭐 일정한 도움을 준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측근들의 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